청해가 이번에 가장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번에 시험을 봤지만 청해 레벨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청해 레벨은 속도는요. 그냥 적당했어요. 1급인데, 그렇죠. 여러분, N1인데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조금 어려웠냐면, 어휘의 레벨이 올라갔다라는 거.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단어가 많아서, 안 들리는 표현이 많아서, 아,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청해에서 일단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110분 동안 언어 지식하고 독해 푸시고요. 20분 휴식 시간 가진 다음에 청해가 시작이 되죠. 게다가 청해 시간은 몇 시간? 그렇죠. 1시간, 60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갈수록 문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뒤에 갈수록 뭐다? 그렇지요. 점점 더 안 들려지고 지치고 딴 생각나고 그러니까는 더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청해는 이번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는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자, 먼저 문제 1번 유형이었죠. 과제 A의 문제 총 몇 문제 출제됐죠? 그렇죠. 6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과제 A의 문제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과제가 뭐지요? 그렇지요. 숙제, 해야 할 일.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6문제 출제됐었던 것도요. 전부 다 누가 할 일, 그 다음에 행동의 순서에 집중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행동의 순서라는 거는 일단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으실 때 문제 뭘 잘 들으셔야 된다? 그렇죠. 주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주어를 잘 들으셔야 남자가 해야 할 일인지 여자가 해야 할 일인지 그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잘 못 들었다 그러면 본문을 듣다가 이게 헷갈려져 버리는 거죠. 이번 시험에서도 여러분 남자 직장 상사와 그 다음에 여자 부하 직원이 대화를 하는데 문제는 여자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남자 상사 직원이 이거는 내가 할게, 그 건에 대해서는 너가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너가 해라 라는 걸 정답으로 찾았어야 되는데 아마도 남자 상사가 내가 할게 라는 거에 대해서 고르신 분들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실게요. 자, 우리 포인트 2의 문제였었죠. 문제 2번 유형의 포인트 2의 문제는 총 몇 문제? 그렇죠. 7문제였었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 1번이나 문제 2번에서는 보기랑 맞춰서 청해를 들으셨으면 되는 거였는데 자, 이번에 포인트 2의 문제에서도요. 문제에 그렇게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문제 2번의 포인트 2에서도 문제 뭘 잘 들으신다? 그렇죠. 주어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에 뭐가 들어갈 때 시제에 들어갈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자, 2번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밑에 보실까요? 자, 오토코노 히토는 어저께 키노 나니요 카이마시다까? 자, 어제 남자는 무엇을 샀느냐? 어제 산 거를 들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자는 라이게츠노 카이기 다음 달 회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다음 달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문에서는 지난달에는 뭘 했고 지난번에는 뭘 했고 그것까지 같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라이게츠라는 걸 들었으면 아 지난달에 했던 거 그거에 관한 보기 내용을 그냥 전부 다 싹 지워버리면 아 남는 거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속어법으로 충분히 정답을 푸실 수 있다라는 거였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우리 개요2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개요2의 문제부터는 보기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거 어디서부터? 문제 3번의 개요2회부터 여러분 집중 하셔야 됩니다. 자, 집중을 안 하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왜? 보기가 없기 때문에 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개요2에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자,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개요2에서 뭘 잘 들어라? 그렇죠. 접속사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특히 역접의 접속사를 기본적으로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새로운 패턴의 어떤 접속사? 그렇죠. 소코데라는 그래서 라는 요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정답 나옵니다라는 거를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이번에 문제 3번에 또 나왔네요, 여러분. 그래서 속고대를 들으셨다라는 분들은 속고대 나왔네. 그 뒤에 답 그때부터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정답 빡 찍어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문제 가보십니다. 자, 즉시응답 문제였어요. 우리 즉시응답 뭔지 아시지요? A가 뭐라고 얘기하면 보기 3개를 듣고서 그거에 대한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번 즉시응답은요.
난이도는 굉장히 적당했다고 봐요. 그리고 어휘나 문법 표현들도 N2 문법이나 아니면은 이전에 시험에서 출제가 한번 되었었던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재탕이 돼서 나왔다라는 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웠다라는 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나니나니 즈지마이다. 뭐뭐 하지 못하고 말다. 뭐뭐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즈지마이다는 2014년도 7월 달에 즉시응답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직시응답에서 나왔던 즈지마이다가 이번 12월 하반기 시험에 또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표현을 가져가셔야 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제가르자. 우리 이거 후제라고 하는 단어도요, 문자오의 시간에. 자, 여러분 이거 예외 발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후제가르, 풍정이 있다. 요걸로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거를 마지막에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즈케즈케 이유. 요 여러분 즈케즈케라고 하는 자 표현이 부사가 나왔는데 얘는 무뚝뚝하게 거침없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즈케즈케를 못 들었어도요. 그 문제에서 자 즈케즈케를 못 들었어도 그냥 앞에 여자가 말한 상황만 잘 듣고 그것만 이해를 했어도요. 이 즈케즈케 이유는 못 들었어도 그렇게 정답을 고르는데 해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떼고 렌락ということで요 표현이 아마 여러분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때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에 추후에, 나중에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때,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오때고 렌락ということで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즉시응답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청의 유형인 다섯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여러분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집중력 다 떨어졌어요. 체력 다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지친 상태에서 이 마지막 문제 5번의 통합이해를 들으셔야 되는데 통합이해는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에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확 갖다 주기 때문에 뭔가 필기를 메모를 제대로 못 하셨다거나 집중력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뒷부분에서는 다들 손을 놔버리는 경향이 있죠. 자,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자, 식당 고르는 거 다음에 기념 이벤트의 기획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 후보에 관한 즉 4명의 선거 후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후보에 관한 지문이 나왔는데 자 밑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5번의 통합이에는요. 여러분 일단 속도가 좀 빨라요. 그렇죠? 정말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확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메모하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메모하다가 그냥 끝나요. 아니면은 내 메모하는 속도가 청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여기서는 메모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메모하는 방법을 좀 익히셔야 되겠죠. 들리는 거 다 쓴다? 그렇게 되면 청의 속도에 메모 속도가 못 따라가서 문제는 못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집중력. 이 마지막 문제 5번에서는 여러분요. 끝까지 집중력만 발휘를 하시면 하나 맞을 거 2개 맞으실 수 있고 2개 맞을 거 3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청해할 때는 반드시 집중력 길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여러분 총평을 맞춰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N1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학습 방향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언어 지식 파트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N1뿐만 아니라 N2와 N3 레벨까지도 좀 단단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쌤 저는 N1 볼 건데요. 그런데 N2, N3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N1 볼 거니까 N1 공부만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기간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을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2달 정도는 뭐를? 그렇죠. N2와 N3 레벨을 다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N1으로 넘어가시는 게 시간적으로 보나 비용적으로 보나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단어를 초반에는 뭐를 많이 외우셔야 되냐면 자, 명사하고 동사 위주로 좀 단어를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형용사나 부사는 그 단어의 양도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한번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암기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초반부터는 뭐를 위주로? 그렇죠? 명사와 동사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 여러분 독해나 청해 문제 푸신 다음에 아, 문제 풀었어? 끝났어? 그냥 이러고 그냥 안 보시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독해랑 청해의 지문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문법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외운 단어, 내가 외운 문형들, 내가 공부한 문법들이 독해나 청해와 같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문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랑 청해 지문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자, 언어 지식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독해 가보실게요. 자, 독해는요. 솔직히 독해는 참 막연해요. 그쵸? 막연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문제 해석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자, 문제 해석 능력이라는 건 일단 단어 좀 먼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법상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이 아니라 뭐를 중시해라? 그렇죠? 문제 푸는 질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를 그냥 100문제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 100문제 쭉 풀어서 답만 맞추고 아 끝! 아 몇 개 맞았네? 이거 틀렸네? 이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 정성스럽게 푸시라고요. 어떻게 정성스럽게? 자, 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세요. 풀었던 문제 또 풀어보시고요. 그럼으로써 아, 여기 이런 문제 유형은 여기에 정답이 있네 라고 하는 정답 찾는 요령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독해 문제 푸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 다 읽고 푸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속독하는 능력을 기르시기 위해서라도 자, 정답 찾는 요령을 찾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다? 그렇죠?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보통 독해 문제 풀다 보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요. 분명히 여러분 문제에서 요하는 거는 필자는 이 반드시 주어로 나와요. 근데 필자는 필자의 생각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 그렇죠.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그땐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글을 읽으실 때 꼭 문제 풀 때만이 아니라 그냥 한국어로 된 글을 읽으실 때도 필자의 생각이 뭔지 필자의 의도가 뭔지 내가 그 필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독해에서는 일단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청해 가실게요. 자, 청해도 여러분 일단 들으셔야 되겠죠. 들어서 귀를 좀 뚫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뉴스나 우리 드라마 같은 거를 좀 자주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와 같은 빠른 속도감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도요. 두 사람이 대화할 때 그 속도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그 내용 이해와 함께 그 다음 뭘 연습하신다? 그렇지요. 따라읽기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 속도에 따라서 따라읽기 연습을 하시면 그게 이제 내 귀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냥 느린 것만 들으시면 N1 청해에서는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분발하셔서 속도가 빠른 것도 좀 듣고 따라 읽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복학습을 통해서 정답 찾기 요령 익히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독해랑 똑같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묶어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약한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서 내가 취약한 파트의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청해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집중력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끊어서 하나 문제 풀고 쉬고 한 문제 풀고 쉬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예 한 30분, 40분 동안 묶어서 한 세트를 쫙 풀어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집중력 기르는데 도움이 되면서 그게 어디로 이어진다? 그렇죠, JLPT 청해 시험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번 2015년 하반기 시험에 대한 좀 간단한 총평과 그리고 여러분의 학습 팁을 드렸는데, 자, 앞으로 이제 JLPT N1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얘기했었던 이 조그마한 팁을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고요. 앞으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JLPT N1 고득점을 넘어서 만점을 붙는 그날까지 자, 저 옥센세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